네, 풋볼 주크박스 송영주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리뷰를 할 시간인데 세 경기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경기가 아스날 대 토트넘이에요. 북런던 더비예요. 네. 잘 나가는 두 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양 팀 모두 매우 잘 나가고 있죠. 사실 북런던 더비는 양 팀이 못 나가도 재밌긴 해. 네. 그런데 양 팀이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빨리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각 팀의 팬들은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하죠. 이겨야지, 원래 이겨야지인데 이번에는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펼쳤어요. 에인트호번을 만났는데 에인트호번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흐름 자체를 굉장히 좋게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잖아요. 체력이 비축되어 그렇죠. 있죠. 그래서 북런던 더비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을 보셨을 때 좀 둘 다 잘 나가지만 어느 쪽이 좀 더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공수에서의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는 아스날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반에 팀버가 부상을 당하면서 수비 라인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지난 시즌에 포백 라인이 그대로 가동이 되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찾았고요. 그리고 램스데일이 아니라 라야 골키퍼를 최근 공식 2경기 선발 출전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아르테타 감독은 램스데일과 라야 골키퍼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최후방도 이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감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고민 중에 하나는 저는 최전방이라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주스가 몸 상태가 안 좋았고 은케티아는 골을 넣긴 넣었는데 확실하게 믿음을 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었는데 에인트호반전 제주스 활약 보니까 와 거의 미쳤던데요. 그렇죠. 네, 골도 넣었고 골대도 맞추고 혼자 막 여러 가지 쇼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최전방에 제주스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공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아스날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마르티넬리마저 부상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로사르 선수가 아인트호벤전에서 선발 출전해서 너무나 잘해줬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최전방에 제주스, 왼쪽에 트로사르, 그리고 오른쪽에 사카,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하베르츠를 기용할 것이냐 말까냐가 좀 고민되긴 하지만 하베르츠, 라이스, 외대고르 그림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스날은 아마 홈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샬리송이 조금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의 위치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이제 완전하게 부활을 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지난 경기에서 엄청난 골을 넣었죠. 사실 그 경기 패배 직전까지 갔다가 말 그대로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으면서 뒤집어 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골을 넣은 두 선수가 히샬리송하고 클로세프스키예요. 근데 히샬리송이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과연 선발로 쓸 것이냐? 히샬리송을 선발로 쓴다고 친다면 손흥민을 왼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특히 번니전에서 해트트릭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고려한다면은 아마 손흥민을 그냥 최전방에 두고 히샬리송을 교체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미드필더 라인에 솔로몬, 중앙에 메디슨, 오른쪽에 클로셉스키 그렇게 기용이 될 텐데 페리시치도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사실 토트넘도 부상 선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2-3-1 바탕으로 해서 공격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요. 쉽게 얘기해서 측면에서 넓게 펼쳤을 때 하프 스페이스로 미드필더들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풀백 자원들이 올라와서 중앙 쪽에 숫자를 늘리거나 그러면서 공격수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서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전방에서 압박이 성공을 해야지만 그렇죠. 수비 부담이 덜게 돼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판더펜이 영입되면서 로메로와 함께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비카리오 골키퍼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긴 한데 결국은 이 수비 쪽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압박을 했을 때 효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아스날은 패스 플레이에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탈압박에
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 공격 쪽 보면 제주스가 좌우 측면에 빠지면서 측면에서 연동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부카요 사카 올 시즌 굉장히 좋고요. 여기다 트로사르가 있으니까 측면의 스피드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떻게 본다면 첫 번째 관점은 아스날의 탈압박이 효과를 볼 것이냐,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하면서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공격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 네. 여기에 관점을 좀 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을 둘 부분은 뭐냐면 경기 초반에 아마도 토트넘이 원정 경기를 치르지만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아스날이 템포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을 쓰기 때문에 아스날 원정에서 공격적으로 나가서 선제골을 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은 템포 조절을 하면서 나름대로 차근차근 자신들의 플레이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토트넘의 뒷공간을 아스날이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북런던 더비 기록을 말씀드리면 뭐 아스날이 공식 193경기에서 81승을 했다, 리그 172경기에서 70승을 했다, 요거 떠나서 최근 기록만 말씀드리면 네. 아스날이 최근 2연승이고요. 홈에서 강해요. 그러니까 최근 북런던 더비 보면 각자가 홈에서 좀 승리를 가져가거나 패배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가 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2연승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아스날은 토트넘 상대로 리그 홈 12경기 무패, 리그 홈 3연승. 네, 이게 솔직히 다른 기록은 제가 뭐 그렇게까지 전 기록에 의존한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뭐 신뢰를 하지 않는 게, 아스널은 최근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잘했고 토트넘은 최근에는 못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막 신뢰하진 않지만 이거 홈에서의 12경기 무패는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토트넘 가겠습니다. 네. 제가 토트넘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거가 없어요. 그냥 위원님이 여전히 펠레르에게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토트넘. 제가 지난주에 3경기 예상하면서 후회를 좀 했어요. 왜요?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구나. 나처럼 단순한 사람은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꼬고 저기서 한번 꼬고 막 이러면서. 위원님, 제가 원투펀치에서 제일 승률이 좋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막 이것도 생각해요, 저것도 생각해요. 아니야, 이런 상대 전적도 그렇고 지금 전술이 어떻고 이 선수가 지금 어떻고 막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통계적인 거, 전 그런 거에 조금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게 맞더라고요. 좀 배우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경기 넘어가 볼게요. 리버풀 대 웨스트햄. 네. 리버풀과 웨스트햄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물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새벽 유로파리그 린치전을 치른 다음에 경기를 치러요. 그게 가장 변수죠. 네. 리버풀이 지금 리그에서는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첼시전 무승부 이후에 4연승입니다. 그러면서 연승 행진이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득점 루트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드를 보강했잖아요. 그러면서 미드필드의 힘을 높여놨는데 메갈리스터하고 소보슬라이가 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영입 효과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뭐 학포가 최전방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해결사 역할도 하고 있고, 모하메드 살라는 당연히 가장 강력한 무기고요. 그리고 조타라든가 아니면은 루이스 디아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공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리버풀은 뭐 지금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사실 라이스 떠나보낸 자리를 너무 잘 메웠어요. 라이스 떠나보내면서 거금을 손에 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알바레스라든가 워드 프라우스를 영입했는데 두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엔 선수가 올 시즌에도 웨스트햄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벌써 3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최전방에 미첼 안토니오, 그리고 오른쪽에 보엔, 그러면서 보엔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치 투톱처럼 움직이는 모습도 있고요. 그 밑에서 워드 프라우스가 지원해주는 모습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스트햄도
이 리버풀 상대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 생각은 들지만 화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웨스트햄이 수비가 단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의 이 빠른 공격 그리고 파괴력 이걸 막기는 역부족이 아닐까. 네. 그래서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저는 그럼 무승부 갈게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리버풀 승리해야 돼. 아닐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 나랑 반대로 간다고 이거 막 던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보세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 한번 보세요. 뭐 말하는 거는 뭐 돈이 안 드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경기 라리가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마드리드 더비예요. 네. 아, 저 이 경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가 대결을 펼칠 때마다 정말 치열하게 대결을 펼쳐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경기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마드리드 더비를 보면서 승점 잡박이다. 승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강하단 네. 말이에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니까 레알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 두 팀이 사실 레알은 잘 나가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7위에 있잖아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리그 경기는 한 경기 덜 치렀습니다. 기상악화 때문에 세비야전이 연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문제는 최근 흐름이 안 좋아요. 네. 지난 주말에 발렌시아에게 0대3으로 패배했어요. 그런데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라치오와 대결을 펼쳤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너무 아쉬운 스코어가 나왔어요. 바리오스가 선제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중거리 슈팅으로. 네. 그러고 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대0으로 마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라치오의 골키퍼, 프로베드의 골키퍼가 갑자기 공격에 가담하더니만 헤더로서 마무리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승리할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그럼 최근 두 경기가 패배, 무승부. 흐름이 안 좋아진 거죠. 여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부상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쵸. 네, 코케, 데파이, 세인주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수 구성을 할지도 좀 눈여겨봐야 돼요. 특히 로드리고 데파울 부상은 매우 커요. 그러니까 로드리고 데파울이 사실상 패스 공무원 역할도 하고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앞에서 부딪혀주는 역할도 했거든요. 근데 로드리고 데파울마저 부상을 당하다 보니 미드필더 라인을 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레알 마드리드. 제가 요즘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그런 얘기예요. 되는 집안은 어떻게 해도 된다. 그 집은 되는 집이요. 부럽죠? 네, 부럽죠. 네. 아, 레알 마드리드 주중에 우니온 베를린하고 경기를 펼쳤는데 우니온 베를린이 전술을 너무 잘 짜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말리는 경기예요. 골대를 막 때리고 있고 막 들어갈 상황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0대0으로 끝나는구나. 웬걸? 주드 벨링엄이 또 골을 넣었네. 근데 주드 벨링엄 리그에서만 5골이거든요. 네.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1골 넣었으니까 올 시즌 공식 경기 6골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밀러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골이 있는 곳에는 토마스 밀러가 있다. 그런데 골이 있는 곳에 주드 벨링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온 베를린전 골 넣는 장면도 발베르데의 중거리 슈팅이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골키퍼는 넘어져 있고 네. 그 상황에서 바로 주드 벨링엄이 처리해버렸거든요. 그런 장면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주드 벨링엄이 해결사 역할, 구세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공식 경기 6전 전승.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뭐요? 위원님 어떡하실 거예요? 누가 이기냐고요? 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근데 그거는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비니시우스가 지금 부상 상태고 거기다 카르바알도 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레알 마드리드 수비 라인 봤을 때는 아쉬움이 커요. 루카스 바스케스라든가 아니면 알라바도 최근에 좀 아쉽거든요. 밀리탕도 부상이다 보니까 알라바가 뭐 중앙 수비도 받다가 뭐 측면 수비도 받다가 이런 상황인데 아쉬움이 있는 상태고 지난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공격 쪽에서 너무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네. 그러니까 호드리고가 전반전에 제대로
활약을 못 하더라고요. 물론 후반전에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플레이가 매우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거 보면서 비니시우스가 없을 때 무언가 막히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호셀루하고 주드 벨링엄이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골을 넣어줄 수 있느냐? 호드리고라든가 발베라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잘 나가는 팀도 6경기를 이겼으면 한 번은 좀 뭐 주춤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되는 집이라니까요. 주춤할 것 같은데 갑자기 주드 벨링엄이 골을 넣거나 호셀루가 뚝배기 하면서 골을 넣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저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알이라고요. 이번에는 위원님하고 같이 갈게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호셀루를 좀 기대를 합니다. 왜냐면 결국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마드리드 더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이 좀 강했으니까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5-3-2 포메이션을 쓸 거예요. 그러면서 수비 쪽에 숫자를 많이 두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우니온 베를린처럼 골 넣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측면 쪽에서 올리는 상황으로 이 호셀루의 뚝배기로 골을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호셀루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또 둘 다 이렇게 됐고 위원님의 펠레략도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갑자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냥 판단한 거죠. 만약의 경우 그리즈만이 미친다? 답이 없습니다. 이 경기는 그리즈만과 주드 벨링엄의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즈만이 미친다 답이 없고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모라타의 그날. 뭐 이런 날 있잖아요. 모라타가 매번 오프사이드 하다가 얼떨결에 그날만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늦은 템포로 들어가면서 온사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라타가 막 골을 넣으면 또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봤을 때 레알이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연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위원님의 예측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많은 팀 팬 여러분들이 반대로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메뉴와 브라이튼 경기 제가 브라이튼 승리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 맞췄는데 메뉴 팬들이 굉장히 안심하더라고요. 송영주가 브라이튼 승 예측했다. 메뉴가 승리한다 이런데 결국 브라이튼이 승리했잖아요. 이 자식은 방심하다 당해 뭐 이런 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매번 틀리더니만 이상한 데에서 맞춘다고. 나를 방심하지 마 뭐 네.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기게 되면 이건 정말 손흥민 위원님이 다음 방송에서는 좀 사죄를 드리는 걸로. 그럼요. 이렇게 하고 레알이 이기면은 뭐 이 정도는 방심하지 마 네. 이렇게 가는 걸로. 근데 저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막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마드리드 더비도 어렵습니다. 더비는 항상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북런던 더비도 어렵고 네. 마드리드 더비도 어렵고. 그리고 예민도도 상당하고 이 경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저희는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 맞출 거야.